61번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렇다면 1.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1번은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체포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2번 구속적부심사 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311조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서 인정된다고 말입니까? 이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맞고, 4번 법원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2번 다음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은 1번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에 한정된다. 그래서 틀렸죠. 가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법관이라도 체포 구속 적부심사 조사 결정에 원칙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심사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3번 구속 적부심사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 체포 구속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항고할 수 없다지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63번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는 보석 조건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2번 맞는 얘기죠. 자, 3번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라는 거죠. 4번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환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환부해야 된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3번. 64번 다음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재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등 배후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봅시다.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의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맞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3번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하려면 며칠 이내에 환부, 바로 했죠. 7일 이내 환부해야 된다. 7일 이내 환부다. 자,
미음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여기서 64번은 옳은 것은 몇 개이냐? 전부 옳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5번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법원은 보석 결정을 의해 구속 피고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가 틀리죠. 심문해야 한답니다. 자, 2번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건 틀리죠. 자,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죠. 자, 4번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을 때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된다? 원심 법원이 해야 한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6번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보석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에 한정된다 그러는 게 틀렸죠? 뭐가 더 있습니까?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있죠. 법원은 피고인 이의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기까지는 맞지만 감치를 처할 수 있다. 그 보증인에 대해서 감치를 처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여기까지 물어야 하지만 뒤에 뭐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아니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을이고, 니은 법원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적 보석은 뭐가 있다?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으로 모두 인정하다.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직권보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1번입니다. 67번 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 누범 또는 상습범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이므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2번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의 몰수 결정을 할 수 있다. 2번은 맞는 겁니다. 자, 3번 현행법상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며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여기까지면 그 뒤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졌죠. 옛날에 같은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보석 허가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삭제됐습니다. 자, 4번 보석 취소 결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재구금을 위하여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취소 결정 등본에 의하여 재구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 결격자인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바로 야번에서 있죠. 그래서 67번 보석에 관해 틀린 것은 몇 개이냐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하나, 둘, 답은 그래서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틀린 것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8번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될 때 보석 후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건 계속했던 것이고 맞고. 3번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절한 이상 절차상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4번 검사가 보통 항고 방법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 보석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보통 항고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68번의 답은 4번입니다. 69번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구속 후 집행 정지 결정은 법원의 직권, 여기까지는 맞는데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다. 이게 틀렸죠. 법원의 무엇에 의합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자, 구속 후 집행 정지 취소 결정과 보석 취소 사유는 동일하다. 맞고. 3번 최근 현재 결정에 의할 때 검사는 구속 후 집행 정지 결정에 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자, 4번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 4번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69번의 답은 1번입니다. 70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 자료로 의무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2번하고 3번, 4번 다 틀린다는 얘기인데 2번 봅시다. 출판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것은 행정적 규정의 사전 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들렸죠. 뭐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3번 음란물 배포의 범죄 혐의 유무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압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자, 4번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이걸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1번입니다. 71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들렸죠?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는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할 때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여지와 영장이 발부됐으면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틀리죠? 이것은 압수수색의 경우는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3번 경찰관이 전화범 사기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물 이탈 행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4번 피압수자 등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의하여 실제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자 적절하지 않는 건 몇 개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70번의 답은 3번입니다. 72번 대물적 강제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PF 및 압수물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얻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 존재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들었죠. 압수물의 존재만으로서는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습니다. 2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압수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자, 3번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 해서 관여했다면 그 수사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서 의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4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작성하면서 그 장소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옳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래서 72번의 답은 4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즉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를 선고해야 한다. 맞고 2번 결국 장문을 처분했을 때는 판결로서 처분하였을 때는 어쩔 것인가 그 말이죠. 처분하였을 때는 판결로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을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선고해야 된다. 맞고 3번 환부한 작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을 때는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맞고 자 리을 기억, 니은, 디귿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사로서 절차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미음 압수한 소유 또는 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는 그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가 아니라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타당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4번이다. 74번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1. 현장에서 압수수색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사람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이다. 1번은 맞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맞고 3번 압수물을 환부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제법상 권리를 상실했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건 틀렸죠? 압수물의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명백할 때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74번의 답은 3번입니다. 75번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135조 위반되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래야 맞겠죠.
2번 약속 어음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유죄민소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그 몰수가 선고된 뒤 형사소송법 485조에 의하여 위조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외국산 물품을 관세 작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을 관세 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 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국고에도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물이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래서 드렸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작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드렸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75번에 맞는 걸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75번의 답은 2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수사기관이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경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당연한 얘기고. 3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서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니죠.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입니다. 77번 현행 형사소송법의 태도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즉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피공포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맞고 2번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를 진행해야 된다. 2번도 맞고 3번 디귿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할 물건이 정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 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77번의 답은 4번이다. 78번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해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지난 후에야 체해를 했다는 사정. 이것이 어쩌냐? 이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2시간 후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의무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음주 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술이 취한 것을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맞고 3번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 호흡 측정기에는 음주 측정 전에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음주 단속에 대한 판례는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번의 답은 1번입니다. 78번.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수서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한다 안 한다?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고. 2번. 수사기관은 형사수고 제200조 3에 따라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48시간에 틀렸고. 3번. 긴급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맞고. 4번.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료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러면 79번의 답은 2번입니다. 80번. 다음은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즉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그 사람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1번.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한다는 건 맞습니다. 2번.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라도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틀린 말이고. 자, 3번.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 급속을 요할 때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리고. 늘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맞죠? 하지만 공판정 외에서 영장을 발부,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맞고. 자, 미음. 피압수상이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건 계속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있느냐 하면 기억, 리을, 미음이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은 3개. 답은 3번입니다.